동훈의 원룸에 붙어있던 사진은 김은숙 작가가 구상했던 컨셉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녀는 직접 작업실에 부탁을 했다고 하죠. 컨셉을 잡기 가장 쉬웠던 건 명호였고 배우들은 이렇게까지 소품 사진을 많이 찍은 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나온 동훈의 싸대기 씬은 진짜로 때린 건 아니었습니다. 송혜교는 촬영 당시 자신의 연기를 모니터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훈이란 캐릭터를 연기함에 있어서 틀에 갇힌 연기를 하게 될까봐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죠. 적어도 날 알아는 봤어야지. 이때 나온 연진의 웃음은 촬영 당시 동훈의 표정 때문에 나온 리액션이었습니다. 임지연은 그 순간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했죠. 저런 웃음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혜교 언니의 얼굴과 표정을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자 김은숙 작가는 이렇게 말했죠. 악역 체질. 그리운 연진에게 혹시 기억하니? 동훈의 나레이션이 편지 형식이었던 건 그녀의 치유되지 않는 상처. 그걸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동훈은 드라마 속에서 17년간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파이팅 박연진! 멋지다 연진아! 이 장면은 대본에 미친년처럼 연기하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송혜교는 그 미친년의 마지노선이 어디까지인지 감이 오질 않아 적당한 수위로 연기를 했고 그러자 감독이 달려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지금보다 더 미친년처럼 해주세요. 드라마가 공개된 후 송혜교에 대한 칭찬이 쏟아지자 그녀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그동안 뭘 했었나?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자. 열심히 하겠나? 김은숙 작가는 이 장면을 보고 편집실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송혜교가 연기를 너무 잘했고 동훈에게서 카타르시스가 느껴졌기 때문이죠. 넌 모르잖아. 알록달록한 세상. 그리고 이 장면을 보고는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너무 좋아서. 김은숙 작가의 말에 따르면 칼춤 추는 망나니 여정과 왕자님은 필요 없는 동훈을 생각하다 이 장면을 가장 먼저 떠올렸다고 합니다. 나랑 연애도 해요.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러니까 이 장면부터 둘의 세계관이 덧붙여지기 시작한 거죠. 참고로 김은숙 작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엔딩씬이 떠올라 그 결말을 위해 16부작 드라마를 쓴 적이 있다고 합니다. 드라마에 바둑이 나왔던 이유도 이 대사들 때문이었습니다. 바둑은 침묵 속에서 욕망을 드러내고 매혹하고 매혹당하며 서로를 발가벗겨.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그때 그저 바둑인 거지.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있는 이 대사. 좋죠. 도박. 좋죠. 도박. 김은숙 작가는 이 대사를 너무 쓰고 싶어서 바둑이란 설정을 가져왔습니다. 더 글로리 4화 엔딩은 하도영과 문동훈의 바둑씬이었지만 김은숙 작가는 여정과 동훈의 키스씬으로 끝내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독이 그녀를 말렸고 그 결과 그녀는 최종 편집본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이 말린 덕분에 내가 만든 커플 중에서 가장 멋있는 커플이 탄생했네요. 감독의 말에 따르면 연진이의 딸 예솔이는 임지연과 가장 비슷하고 어울리는 아역을 골라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초록색이지. 아, 빨간색이구나. 예솔이가 신었던 초록 구두. 이건 제작진들이 직접 만든 구두인데 전재준의 세계학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는 설정 외엔 그 어떠한 의미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임지연의 발등 퍼스널 컬러에 맞는 초록을 선택했을 뿐이죠. 안기로 감독은 배우 정성일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한국의 양조위 같은 배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김은숙 작가는 하도영을 이렇게 표현했죠. 나이스한 개새끼? 하도영은 뭐랄까? 자세히 봐야 개새끼랄까? 배우 여매라는 자신이 연기한 현남이란 인물을 이 대사 한 줄로 소개했습니다. 난 메말지만 명랑한 년이에요. 세상에.
동훈과 연진이 같이 촬영한 첫 시퀀스는 연진이 학교로 찾아오는 이 장면이었습니다. 그냥 그때 죽었어야지. 누구 좋으라고? 야, 교복 쳐입고 경찰서를 와? 친구끼리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신고를 해? 뜨거운지 아닌지만 봐달라니까. 그리고 선생님은 방관하셨고. 지금 팔이 부러졌어? 다리가 부러졌어? 뭐가 폭력이야? 그래서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내뱉는 전형적인 말인데 김은숙 작가는 드라마를 쓰는 내내 이 말을 되뇌며 피해자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혜정이 동훈에게 무릎을 꿇고 빌던 이 장면. 이때 나왔던 붓두막은 제작진이 직접 만든 소품이었는데 당시 담당자가 김은숙 작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작가님, 요즘 절에선 다 인덕션 써요. 극중 동훈은 상처를 보여주는 씬이 있었는데 송혜교는 이 장면을 위해 무려 2달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동훈이가 살아온 인생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기에 최대한 앙상하고 왜소하게 보이길 원했기 때문이죠. 참고로 송혜교는 곤약밥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했고 촬영 3일 전부턴 밥을 끊고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데기로 생긴 이 상처를 만들기 위해 4시간에서 5시간 동안 분장을 해야 했고요. 여정은 상당히 많은 수의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장면을 잘 보면 칼의 구성품이 의료용 메스에서 흉기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정의 어두운 내면 내지는 반전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죠. 더 글로리가 흥행하자 유재석은 지인들의 연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 사진 한 장이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겠죠. 김은숙 작가는 비밀의 숲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였던 정성일을 염두에 두고 하도영이란 인물을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성일은 그 배역을 위해 무려 1년간이나 스케줄을 비워놓고 촬영을 기다렸다고 하죠. 죄송하지만 아픈 어머니와 자유분방한 아버지 때문에 유년 시절을 할머니와 보냈던 정성일은 하도영의 배역을 두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난 가져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하지?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연진이가 차에서 내려 담배에 불을 붙이던 이 장면은 감독, 촬영감독, 임지연 이렇게 3명이서만 촬영했다고 합니다. 카메라 감독은 차 안에서 촬영했고 임지연 홀로 길바닥에서 담배 피는 연기를 해야 했던 거죠. 여기서 재밌는 건 때마침 버스가 지나가며 그 안에 있던 승객들이 모두 임지연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쟤 뭐야? 라는 눈빛으로 말이죠. 소수정예로 촬영했기에 부끄러움은 오롯이 임지연만의 몫이었고요. 임지연은 아역 배우들의 연기를 시청자의 마음으로 바라봤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한 연기가 아니었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아역들의 연기를 보는 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묘한 감정이 들었기 때문이죠. 나랑 예솔이 지금처럼 계속 반짝이게 해줘. 이 장면은 배우 임지연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장면 중 하나였고 제일 좋아하는 씬이라고 합니다. 연진이의 과거를 알게 된 하도영을 다시 자기 편으로 돌리기 위한 장면이었기에 생각보다도 더 중요한 장면이었고 그래서 어려웠다고 합니다. 차주영은 최혜정 역을 위해 화장과 메이크업, 의상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아주 가벼운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직접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죠. 앞서 언급했던 이 부뚜막 씬은 배우 차주영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씬이었다고도 합니다. 아주 무더운 날, 불 옆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까지 흘려야 했기 때문인데 다행스럽게도 단 한 번에 오케이가 났다고 하죠. 포스터를 촬영할 당시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을 두려운 표정으로 쳐다볼 것을 주문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은 모두가 두려운 표정으로 피해자들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임지연, 박성훈, 김희열아, 차주영, 김건우 이들 5명은 촬영을 시작할 때부터 작품이 끝난 지금까지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혜정이의 캐릭터는 가슴 수술한 글래머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배우 차주영은 5에서 6kg 정도 증량한 뒤 살이 좀 붙은 상태로 촬영에 임했고 이후 다시 감량을 했다고 합니다. 혜정의 누드가 합성이다, 아니다 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크레딧에 차주영의 대역, 이도현님의 이름이 올라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차주영은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혜정은 가슴을 수술한 역할인데 저는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위는
CG 처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안 벗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와 대역 그리고 CG가 하나로 합쳐진 장면이니까요. 욕조씬 뒷모습은 대역이 맞고 셔츠 차림의 이 장면은 제 몸이 맞습니다. 더 글로리 공개 후 신예은의 SNS 팔로우 숫자가 줄었다고 합니다. 박성훈이 꼽은 가장 힘들었던 장면은 겨울씬이었습니다. 한여름에 촬영했기 때문이죠. 그것도 엄청 더운 날. 그리고 평소 욕을 잘 하지 않는 성격이기에 욕하는 장면 또한 어려웠다고 합니다. 야, 씨발 병신 새끼 진짜 씨발 약초 먹었냐? 짱 씨발 손병호 개새끼야 씨발로마 그 눈깔이었구나 개새끼가 여기 어린이 안 보여? 개새끼가 또 씨발 야 씨발 그 개새끼야 뭐 이런 족같은 이 병신아 씨발 뒤지고 싶냐? 병신 새끼야 씨발 야 개짜증 씨발 새끼야 씨발놈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이사라 역의 배우 김희열아는 평소 이름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고 하얗고 깨끗하게 살아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희열아. 김희열아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이 장면입니다. 남의 얘기는 전혀 듣지 않고 지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가해자들의 캐릭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다는 게 그 이유죠. 드라마 속에 나오는 이사라가 그린 그림 중 일부는 김희열아가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하지만 촬영 전 김희열아가 그린 그림은 마약 중독자의 작품치고는 너무 디테일하기에 어느 정도 다른 작가와 협업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못 그려서가 아니라 너무 잘 그려서 도움을 받았다는 거. 김희열아가 평소 그리는 그림은 조금 어두운 편이라고 합니다. 우울한 감정이 들 때나 부정적인 기분에 휩싸일 때 그림을 그리기 때문인데 그녀는 자신의 그림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프다. 하지만 평상시엔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성격이라고 하네요. 김은숙 작가가 이 드라마의 대본을 집필하게 된 이유는 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고 이 딸을 둔 엄마 김은숙은 평소 학폭에 관심이 많았는데 혹시 내 유명사 때문에 딸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다고 하죠. 그러자 딸이 자신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언제적 김은숙이야. 근데 엄마, 내가 누굴 죽도록 데리고 오는 게 가슴 아플 것 같아? 아님 죽도록 맞고 오는 게 가슴 아플 것 같아? 이 말을 들은 엄마 김은숙은 컴퓨터를 켰고 작가 김은숙 모드를 발동시켰습니다. 언제부터예요? 김은숙 작가의 캐스팅 1순위는 배우 염혜란이었습니다. 강현남이란 캐릭터를 구상할 때부터 그녀를 염두에 두고 대본을 집필했다고 하죠. 이때는 문동은의 역할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윤소희 역할로 나왔던 이소희는 솔로지옥2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김희열아는 촬영 당시 대부분 패치만 붙인 채 노브라로 촬영했고 그녀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점 더 또라이처럼 하려고 했어요. 사라의 자유로운 느낌이 좋아서 속옷을 거의 안 입었죠. 스카프를 톱처럼 들어오고 나오는 씬도 패치만 붙였던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 정말 그렇게 나와도 괜찮아? 가져간다. 이때 나온 샤넬백은 김은숙 작가의 개인 소장품이었습니다. 2017년 쿠바 컬렉션 크루즈 라인입니다. 동훈이 먹던 김밥은 참치 김밥이었습니다. 티저 포스터에 있는 소품들은 각각 다음을 상징합니다. 바둑은 하도영과 주여정, 쇼핑백은 전재준, 메스는 주여정, 고데기는 가해도구, 시계는 학창시절 담임, 연필은 이사라, 초록색 구두는 박연진, 최혜정, 이사라, 그리고 문동은, 운동화는 문동은, 그리고 꽃은 악마의 나팔꽃으로 불리는 흰 동말풀입니다. 동말풀은 잎과 씨앗에 독이 많은 풀이란 뜻이고 악마의 나팔꽃이란 이름은 하늘을 향해 꼿꼿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는 모습이 거만하고 우쭐대는 악마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거라고 합니다. 꽃말은 속임수, 애증, 덧없는 사랑이고요. 복수를 끝낸 동훈은 발에 악마의 나팔꽃을 새겨 넣었습니다. 부동산 할머니가 건네준 꽃 또한 악마의 나팔꽃이었고 드라마엔 악마의 나팔꽃과 천사의 나팔꽃이 모두 등장합니다. 드라마 포스터를 보면
가해자들에겐 천사의 나팔꽃이, 피해자들에겐 악마의 나팔꽃이 그려져 있습니다. 혐오스러울 정도로 짜증나는 연기를 선보였던 배우 박지아는 한국 공포영화의 길이 남을 연기를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영화 기담에서였죠. 연진의 엄마는 무당을 만나고 온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살님이 이름에 이응 들어간 애들은 살이 끼니까 피하라고 했어 안 했어? 박연진 주위에 이응이 들어가지 않는 인물은 오직 전재준뿐이었습니다. 히읗에 들어있는 이응까지 합치면 남편 하도영은 3개, 딸 하예솔은 2개, 최혜정과 손명호도 2개, 이사라는 1개였습니다. 문동은과 강현남, 그리고 주여정은 모두 2개씩 들어있었고요. 여기서 재밌는 건 이름에 이응이 제일 많이 들어간 건 박연진의 엄마였습니다. 둘 다 죽어? 그녀의 이름은 홍영애였죠. 하나 어떻게 못해? 영애야! 홍영애! 같이 가! 영애야! 작가 김은숙은 피해자 모두가 힘을 합쳐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으로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훈이 주위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 복수를 성공한 게 아니라 각자 아픔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이 서로 연대를 해 가해자에게 복수를 했던 거죠. 주여정, 강현남, 김경란, 하도영, 문동은 이들 모두의 더 글로리였던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감독 안기로는 학폭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는 고3 시절 중2 여학생과 교제를 했는데 여자친구의 친구들이 고3과 사귄다고 놀리자 그는 그 아이들을 불러내 2시간 정도 폭행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죠. 1996년 필리핀 유학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그는 필리핀 로컬 학교에 다니는 고3이었고 폭행당한 우리는 국제학교에 다니는 중2였습니다. 우린 10대 명 정도 되는 형들에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구타 중간 그가 우리를 비웃으며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야, 칼 가져와봐. 쑤셔버린다. 라고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기로 감독은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가를 무리지어 때린 기억은 없습니다. 라고 부인을 했지만 다음 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나 때문에 여자친구가 놀림감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서 타인에게 지우지 못할 상처를 줬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직접 뵙거나 전화를 통해서라도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너 누구더라? 더 글로리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